저는 충남 부여에서 왔습니다. 멀죠? 네. 예. 아침 일찌감치 8시에 나서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KTX가 없으면 어림도 없죠. 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보통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요. 일반 학술대에 가면 짧게는 15분, 아주 많이 줘야 30분 줍니다. 그럼 늘 감질나죠. 죽으라고 써 갖다 놓으면 빨리 끝내달라고. 빨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제가 나이가 적었을 때는 굉장히 불만스럽더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주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시간이 넉넉하다. 예, 아마 1시간은 줄 것 같아요. 자, 지금 2시 30분인데 제가 1시간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래도요, 할 말이 많으면 분이 덜 풀려서 이제 나중에 후렴이 또 있게 마련이겠죠. 예, 아까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 유학의 본산이라고 하는 성균관대학에서 유학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서 한국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화두가 최치원 철학서상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반적으로 유불도를 다 해서 한국 철학사를 제대로 쓴 게 제 소원인데, 이제 그 첫 단추를 꿰는 사람이 유가의 최고원 선생, 고유사상 최고원 선생, 불가의 원효 스님. 그 두 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효는 아직까지 이렇게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1987년에 만 27세 때 사삼비명, 그 어렵다고 하는 사삼비명을 처음으로 역주를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활판으로 냈죠. 활판으로, 활자로 냈는데 그때 27세였습니다. 제가 석사과정 3기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 그거를 냈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아무런 학력이 없어요. 석사 뭐인데 그거 뒤에다 양력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나왔다는 얘기만 썼더니 제가 한 70대 후반에 한학자인 줄 알고요. 저희 집으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출판사에 물어봤겠죠. 출판사에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27세라고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72세가 아니냐고 그랬다는데 그거 아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우리 집에 했는데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말고 당신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근데 그 당시로 27세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게 해서 낸 게 이제 최치원 선생과의 인연입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학술연구재단에 낸 등재지만에도 한 150편을 썼는데 그 가운데 50편이 최고원 고은 선생에 관한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 저는 이제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접근합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최고원 선생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유학이 대세를 이룬 그런 시대에 그 퇴계 선생이 그 최치원 선생은 불교를 섞었다,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평을 내렸잖아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걸 왜 저보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차곡차곡 지금 쓰다 보니까 완전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렸고 저는 학문 외적인 얘기 안 합니다.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쓴 논문들은 인용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게 인연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에게 부여된 주제가 천부경의 역사성과 풍류도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겠죠, 이게. 당신 퇴치원 많이 해봤다며 이제 천부경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풍류도 얘기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시간 갖고 얘기요? 그 성에 안 차요, 그 정도가요. 몇 번을 해야 이게 얘기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걸 이걸 나눠 갖고서 이게 천부경대로 풍류도는 풍류대로 마지막에 가서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만나냐를 얘기를 해야 순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한 번에 갖고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럼 오늘은 제가 천부경 얘기는 직접적으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는 저대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보면 천부경 전부 다 자기가 최고래요. 번역도 잘해요. 그렇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거 다 엉터리라고 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도권 밖에서는 천부경 자체를 믿지 않고 위설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갈 겁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천부경에 대해서 절대로 위설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성을 갖다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요. 한국 사상의 원형이 될 만한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 어떤 천재가 뭐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꾸며낼 수가 있습니까? 못 꾸며내요. 꾸며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1920년대, 20세기 초에 들어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거를 깡그리 부정할 수 있느냐? 안 될 말이죠. 안 될 말이죠. 우리 천부경을 비롯한 이 민족사상, 민족 종교와 관련된 그 역사책들이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았죠. 서름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했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안 그랬는데요. 조선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그 순혈주의로 가버리잖아요. 예. 뭐 텔레반 모양으로 그렇게 순혈주의로 가요. 성리학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성리학으로 이 세계를 우리 조선을 구제하겠다라는 그 포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태종, 성종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 사상과 관련된 책들을 거두어서 다 불을 일러버렸잖아요. 이게 다 실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 사명감으로 목숨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은 온전하게 생활을 못하겠죠. 그걸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으면 아들한테 남겨주고 아들이 또 손자한테 남겨주고 그렇게 해서 20세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서야 그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냐고. 예? 이거가 아주 정말 그거는 얘기하려면요. 막 뼈가 맞힐 만한 얘기죠. 근데 중간에 내려오다가 거기다가 조금 누가 가피를 좀 했어요. 뭐 현대식 용어가 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흠잡아서 깡그리 다 부정을 하고 안 될 얘기죠. 예. 그렇게 우리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대로 올라갈수록. 근데 뭘 흠잡고 이거는 어쨌고 저건 저쨌고 그러면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면 뭐 남습니까? 없어요. 뭐 그런 정도의 흠이라면 중국의 자료들은 온전합니까? 예? 중국 자료도 온전한 거 없어요, 별로. 신채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료를 할 적에는 진짜 가운데 진짜, 이거는 뭐 아무런 이의가 없죠. 진짜 가운데 진짜가 있고. 전반적으로 진짜인데 그 가운데도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그죠? 진중위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안 될 말은 가짜 가운데 가짜예요. 그건 버려야지. 또 전반적으로 위설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또 쓸 말이 있어요. 진짜가 있어요. 그렇게 사료를 판별을 해서 이걸 얘기를 해야지 조금 몇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깡그리 버리면 쓸 말이 몇 개나 있겠냐고요. 저는 그런 신채원 선생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최치원 선생, 뭐 김부식 엄청 들이깠거든요. 나라가 망했는데 망했으면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한테 4대 모아주의 막 뒤집어 씌웠죠. 4대 모아주의 한 사람하고 풍류정신하고 민족정신하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최치원 문제 한 번도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와서 신채호 선생의 역사학적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은 독립운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역사학자는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채호 선생의 위상이라는 건 뭐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앞에서 뭐 완전 최치원 이런 사람들은 죽일 놈이지 완전히. 그 와중에서 최치원 선생 그런 분 아니다. 민족 정신과 요새 말하자면 세계화, 국제화를 같이 보려고 한 사람인데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이제는 그게 좀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한 건데, 우선 저한테 요청한 것도 굉장히 시간이 짧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변명이 아니고, 다음에 약속을 한번 드리고요. 오늘은, 왜 모근 이색을 잡았냐면, 여러분들 천부경, 여기는 거의 신앙으로 접근하신 분도 있죠?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네. 예.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천부경 내용도 중요한. 잘 들어보십시오. 천부경 내용 밝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부경의 존재를 갖다가 진짜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예,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새 한쪽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 우리 선악들 가운데 천부경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모군 기념사업회에서 제가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새로 쓴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모군 사업회에서 발표한 거를 다시 정리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천부경과 모군 선생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찾아다오. 쉽지 않은 주제죠. 모군 선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엄청나게 많은 문집을 내겠습니다. 55권에 달하는 문집을 냈어요. 이 번역본으로 나왔는데 그게 20권이 넘습니다. 그거 다 벌려도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시가 5분의 3이에요. 아주 시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산문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분은 산문 가운데 서간문이 없어요. 편지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은 조선 왕조의 개국하는데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같은 거 주고받는 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다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옛날 어른들 문집 보면 편지가 많아요. 편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안 될 만한 것만 남겨놨어. 그러니까 참 정말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그 산문이 뚜렷하게 자기 그 사상과 정신을 나타낸 산문이 그렇게 거의 쓸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시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어요. 시는. 그러면 시를 3천 몇 수가 되는데 그거 분석하면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딱 끄덩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요. 네? 그 얘기. 궁금하죠? 네. 암만 궁금해도 좀 기다려야 돼요. 네, 1시간 제가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유학통사라고 해서 200자 온고지로 10,000매 이상이 되는 한국 유교의 역사를 온고지 10,000매로 이렇게 펴낸 적이 있습니다. 제 일생에 제 스스로도 그걸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분들이 그러죠. 죽으면 그걸 관 속에다 넣어다오 그러잖아요. 그걸 넣어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유교를 전공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한국의 고대 사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고대 사상이요? 그냥 제 흥미로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북이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국정의 최고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정신적 통합을 할 것인가.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써야 돼요. 이 풍류도 좋지만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갑자기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근데 정치적으로 통합 잘못하면 나중에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다시 전쟁이 납니다. 그럼 남북이 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남한에서 싫어하는 마오이즘 안 될 말이죠. 김일성주의 안 될 말이죠. 저쪽이 싫어하는 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저거 다 빼고 나니까 고대 사상밖에 없더라 이거야.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이란다. 북한에서 나온 자료에 단군 사상, 단군 정신, 고대사 엄청납니다. 데이터 뱅크를 운영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거. 저는 그런 장까지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고대사상. 이거 간 데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뭐 안 먹혀도 해야죠. 뭐. 먹힌다고 하고 안 먹힌다고 안 하고. 그 지성이냐, 아니죠, 그거는. 먹히는 거 박수 한번 쳐야겠네. 자, 그러면요. 이 모건 선생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시를 보면은 시가 가운데 이제 뭐 서정시 같은 건 이 양반 말고도 뭐 한 사람 많으니까 그건 빼고 한국의 역사를
고대 사상, 고대 역사를 읊은 시가 많아요. 시집이 엄청난, 애지간한 정력가 아니고선 시집을 다 못 읽어요, 단기간에. 두고 읽어야죠. 자, 그래서 오늘 역사인식과 민족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민족사상 안에는 풍류도, 그 다음에 뭐 우리 고대사상, 고유사상, 그런 게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잘 보이십니까? 네. 이걸 뭐,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보이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잘 보입니다. 예. 불을 끄든. 아니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러시구나. 아, 예. 오른쪽 누르시면. 화면을 내려. 아니요 그냥 하세요. 아니 안 보여. 화면을 아예. 그게 아니라 좀 낫죠? 저거를 갖다 내리자. 아니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좀 낫죠? 어때요? 낫죠? 예. 이게 저입니다. 예? 우리 아니요. 이것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제가 40대, 46살 때 교적인데, 그 우리 학교에 그 미술 잘 그리는 학생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막 스케치를 하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딱 그래 가져왔어요. 예. 2대8 가르마로 비슷하게 안 생겼어요? 예. 자, 모근 선생 보겠습니다. 이분의 말 가운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요새 그 종교인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 차라리 오늘 버림을 당할지언정 후일의 비웃음은 받지 않겠다. 이분의 역사 의식은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본디 소통하는 사람. 요새 소통 못해서 막 난리들 아니에요. 막 선거로 심판받고 그러잖아요. 나는 본디 소통하는 사람, 피차가 없지만 막혀서 못 틀으니 우물 속에 물이라 이거야.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유불선 3교가 서로 대립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이 딱 들어가지고 신진 4대부가 주도권을 잡은 뒤로는 모고 선생 같은 분이 자꾸 배척을 당해요. 당신은 말이야, 이게 유기만 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막혀서 못 흘러. 우물 속에 물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분이 신라 말의 최치원 선생 똑같아요. 궤적이. 삶의 궤적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왕조만 다르지. 야, 모군산의 결정체를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군의 학문은 뿌리가 위로 멀리 소급되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위로 소급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리학만 얘기해요. 성리학만. 자기 뿌리가 없어. 위로 멀리 소급되고 사상한 범위가 넓습니다. 이불선 3교에다가 고유사상, 고대사상까지 아주 범위가 넓죠. 모군사상의 결정체는 아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시집이라도 시를 가지고 거기서 찾아내면 나오거든요. 거기다 다 숨겨놨어요. 이분의 그 시집은요, 조선시대에 아주 또 횡액을 당합니다. 원래 정치적으로 조선왕조 개국을 반대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맞고요. 두 번째는 자꾸 성리학 시대에 다른 얘기를 많이 했다 해서 이게 문집을 출판하는데 자손들이 그 성리학 외의 것 나머지 것을 다 빼버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성리학자라고 얘기하려고. 최치원의 후손도 안 그랬어요? 최치원의 후손도 문집은 막 고쳐요, 글자를. 예? 어떤 것은 막 빼버리고. 불교 관계를 완전히 빼버린 경우도 있지만 또 누구레뜨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불교를 하긴 했지만 그냥 부탁받고 비문 쓴 거지 불교 숭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비슷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남은 게 시문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시문하면 시는 시지 뭐 그게 사상이 들어있겠어? 그러고 맙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모군집은 55권이나 되지만 이 잡저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쓴 자기 글이죠. 보통 보면은 특색 있는 그 사상적인 정신적인 그런 얘기들은 잡저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다 불태워버렸겠죠? 이 같은 중요한 글들이 빠져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그집의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시를 분석을 할 거건데요. 제가 이거는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 가면 저 후손들이, 일부 몰지각한 후손들이 막 성리학 관련 것은 남겨놓고 나머지 그걸 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빼기 이전에 원본이 있대요. 그거 발견하면 아주, 그거 우리나라로 그거 다시 복사해서 들으면 아주 뭐라 그럴까, 모군 연구에 아주 큰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군 선생의 글씨잖아요. 이게 유명한 시인데 목판에 다 새겨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빨래파처럼 생겼지만 이게 저기 서원에 다 이게 있습니다. 예. 자, 문헌서원이라고 저기 오늘날 서천에 가면 한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1914년 고구를 통폐합할 때 서천을 버리고 한산을 취해야 되는데, 한산이 면으로 격화가 되고 서천이 군이 됐어요. 이건 한산 이씨의 아주 대명산이니까 지금도 저렇게 향사를 지내고, 박사만 이씨, 한산 이씨 모군 후손 가운데 박사만 1,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그냥 완전히 할아버지 DNA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 집에 어른들이 위에서 다 공부하니까 밑에 후손들도 다 공부를 해. 놀랍습니다. 근데 아깝게도 모군 사상을 가지고 박사 논문 쓴 사람은 그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예. 자, 이분은 상고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려 말의 문인 지식 중에서 문명의식, 문명. 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지않아요, 이게. 예. 이 문명의식은 요새로 말하자면 세계화, 국제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동일의식은 민족 주체성이거든요. 요새 사람들은 세계화를 하다 보니까 주체성을 다 버리고 세계화를 가.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죠. 근데 이분은 이미 최치원 선생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뿌리 있는 국제인이 돼야 된다. 국제인이 되는 거, 시대가 그런 걸 국제인이 되는 건 좋다. 그러나 뿌리 있는 국제인이 돼야 된다. 그 얘기했죠? 그분이 바로 문명의식과 동인의식의 제창자예요. 최치원 선생이. 오늘날의 화두가 뭡니까? 21세기 화두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치원 선생의 그 문명의식과 동인의식이야말로 21세기 화두를 이미 9세기에 던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군 선생에 가서 이게 그대로 나와요. 두 분이 공통점이 있죠. 신라에만 있었고 고려에만 있었으면 이런 게 안 나와. 우물랑 개구리죠. 한 사람은 당나라에 유학을 했고 한 사람은 원나라에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화 얘기가 나오고 문명의식이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도 모순이 안 돼요. 여기 풍류도 오신 양반들은 우리 게 최고야만 하고 세계화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세계화도 중요해요. 같이 봤다는 거죠. 이게 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기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기자의 동네.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기자 조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리학자들은 기자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우리 민족의 뿌리로서의 단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화문명의 전례자로서의 기자를 같이 얘기를 해요. 요 점이 아주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단군은 민족의식을, 기자는 문명의식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식의 변화죠. 자, 단군과 기자를 매개로 해서 고유성과 보편성, 종족성과 세계성, 자주의식과 문명의식을 아주 조화롭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식이 있었고, 거기다가 외국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기자에 대한 인식은 화이관에 입각한 문명의식과 함께 우리 민족의 상대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절묘한 장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자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로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자꾸 중국 사람이란 것만 얘기를 해.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자꾸 국적 따지잖아요. 그럼 국적 따지면 기독교 왜 믿어? 아,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성인들 앞에서는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자가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문명 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분이 우리나라 문화사에 시발점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봐요, 보건 선생이. 아, 이러니까 성각자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살았던 시기에는 대몽 항쟁기,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아주 압제를 했던 그 다음 세대입니다. 예. 13세기는 몽고가 대제국을 건설하여 원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규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기인데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때 오면 이미 이제 항몽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항몽의식이 없고 원나라는 큰 나라고 우리가 배울 나라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또 꼬집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시대가 이미 버는 건데 1세기 뒤인데 2세기 의식세계에 비치는 원나라는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고 원나라의 문화는 중국의 정통 문화를 개성한 것으로 인식. 요 점이 아주 중요해요. 대체로 보면 다 원나라는 말이죠. 딱 빼버려 정통에서. 원나라는 오랑캐 나라 딱 빼버리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께 바로 명나라로 이어지. 당송, 그 다음에 송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봐요. 종족,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족속은 원나라 족속이지만 문화는 중국의 정통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청나라 사람들, 청나라가 이민족이 중국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니까 이게 중화 문화가 대단하거든. 동화가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뭐 여진이나 거란의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족 문화의 동화가 돼버렸다고. 중국의 좋은 장점을 다 청나라 시대에 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실학자들이 내세운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하냐? 가봐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더라. 그런 논리를 펴니다. 똑같아요. 이런 나중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목은 2세기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화의관이 전통적인 화의관하고 다르죠. 이게 족속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조선적은 미개, 뭐 중화적은 우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화 수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색은 화의를 인종이나 지역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수준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나라야말로 그 족속들은 오랑캐인데 문화 수준은 중화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화의에 대한 이색의 인식은 주체적인 역사식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특히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인식에서 아주 빛을 발휘합니다. 인용 많이 되죠. 이게 비록 시에서 나옵니다만은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요임금이 즉위하던 무진년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이 요임금 즉위하던 무진년을 따져보니까 BC 2333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기 쓸 때 그거 쓰잖아요.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갑고락으로 따졌더니 꼭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시에 나오는 얘기니까. 동방에 비로소 임금이 있게 되는데 그 임금이 바로 단군이다 이거야. 그때는 하늘과 서로 통하요. 여기. 기시 여천통이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통해. 신비하고 괴이한 일 3문서를 이루었네. 요게 유교는 괴력 자부로 괴력난신이라고 하잖아요. 백목으로 좀 써도 되나요? 아니. 하여튼 말로 해도 될 것 같으네. 네. 논어입은 그거 나오잖아요. 공자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다. 괴이한 거, 력, 난신, 율리로지,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종교의 신이라고도 하고, 이 네 가지를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상의 신비주의를 빼면 한국 사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이성, 감성만 가지고 얘기는 이게 서양적 구도거든요. 우리는 종교적 영성이 있어요. 그 세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삼원사상. 천지인 삼재가 있듯이. 신비하고 괴이한
괴한 일이 삼분서를 아주 책더미를 이뤘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저 고대 사상의 모습입니다. 신화, 설화, 천지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역사학에서는 아이고 이 못 쓸 거라고 연구 대상이 아니라 싹 빼버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장수하여 향국이 1000년에 이르렀다. 장군조선의 역사가 1000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동해가에 이르도록 남김없이 땅을 소유했네. 영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라를 누린 횟수. 요건 영토. 여기 밑에는 이제 우리 조선족들 얘기하는 성품이 질박하여 얘는 간이함을 추구했고 중국은 달라. 우리는 그렇게 번거롭지 않아요. 사치롭지 않아요. 간이함을 추구했고 거칠고 소방하긴 하지만 말은 꾸밀질 않았네. 우리 민족성을 그대로 잘 드러낸 겁니다. 이거 길이 깔라고 쓴 거 아니에요. 칭송하려고 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명학편, 이규보의 동명학편 그 아시죠? 김부식이 우리 고대 신화 같은 걸 싹 빼버리고 그냥 너무 밋밋하게 써놓으니까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동명은 신화, 설화 이런 거 빼버리면 진짜 죽은 거다 해서 새로 장편 서사시를 쓰잖아요. 그 서문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동명의 사적은 환이 아니고 성이다. 도깨비 한자죠. 환이 아니고 아주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이게 사관이 이렇게 달라요. 김부식이 이걸 전부 다 환과 귀로 봐가지고 잡으러 괴력난신 할 때 괴력난신으로 보고 싹 빼버렸거든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성스럽고 아주 신이한 자치다 이거죠. 변화 신이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일이 아니라 실로 창국하신 신성한 자치다. 신성한 자치라고 봤어요. 이런 까닭에 시를 지어 이를 기록하고 천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본래 성이 사는 고장 성인 지도임을 알도록 할 뿐이다. 전혀 사관이 다른 거죠. 그렇다고 김부식 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 사관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말이지. 이게 빠뜨릴 수 없어서 새로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이게 조금 알아차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화, 설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런 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상 속에는 거기에 하나의 뿌리를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새 그 실증주의 하는 사람들 이거 공부 좀 해야 된다고. 이걸 빼면 한국 사상이 안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요. 시에 또 이런 게 나와요. 요거 뭐 시가 길어서 요 한 대목만 뺐습니다. 단군 영상 관군응이라. 요 한 구절입니다. 여기 관군웅. 여러 군웅 가운데 으뜸이었다.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최고였다는 거죠. 이 석자에 비밀이 숨어 있죠. 자, 춘추자시전 애공 7년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회 제우 도산. 이제 우임금이 도산이라는 데서 이제 여러 제후들하고 회합을 했는데 그때 여러 나라에서 말이지 그 선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치고 회합에 그랬다는 거죠. 그게 유명한 도산지맥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갔냐면 우임금이 누구를 보냈냐면 단군의 태자 부르를 보냈어요. 그 회명에 참석했어요. 그때 이제 우임금한테 오행치수법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홍수 겪느라고 혼난 양반 아니야. 근데 이거 홍수는 요렇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다고 그걸 건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백일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이전에 이미 다 안양 선생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다 한 건데 태백일사에 나왔다고 자꾸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이전에 안양이 먼저입니까? 이맥이 먼저입니까? 안양은 훨씬 이전이거든요. 노건 선생도 이 얘기를 해요. 이거 근거 있는 말 아니에요, 이게? 태백일사에 처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을 보면은 단군이 우임금한테는 구원투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군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이색 이전에 안양 또 뭐 다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군자의 나라, 신선양, 청구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최초에 쓰던 말이거든요. 참다. 우리나라는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자, 한반도
한반도에 군자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 우리 민족이죠. 만주 지방에는 청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 군자국 말만 들어도 유교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죠. 예, 예, 군자국이죠. 공자가 뗏목을 타고 말이지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 군자라는 말은 공자 이전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자가 봐도 정말 유교적인 이상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교는 완전하게 100% 중국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가르기가 어려워요. 한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청구는 만주 지역으로 요동반도에 걸치는 지역이고 장백산을 중심으로 한 청구 땅의 신선사상의 못자리 곳이었다. 이게 얼마나 참 재밌는 건지 한 민족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응? 자, 이게 군자국은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를 하는 거고 유교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저쪽은 신선사상이란 말이에요. 못자리란 말이에요. 참, 한 민족이 이런 사상 체계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무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후세 사람들이 잘 그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황해도 구월산이 중심이 되는 이제 군자국, 여기는 공자도 칭송했던 그런 나라다 이거예요. 이거 다 이색이 얘기합니다. 게다가 기자까지 독려하여 홍범구주의 도리로 교화를 폈다는 거. 그러면 세상에 이게 막 중국이 최고라고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할 만하죠. 최치원이 난낭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민족에는 풍류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는데 거기는 그걸 이게 다 해부를 해봤더니 유교와 통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불교와도 통해. 신선하고도 통해. 그 얘기했잖아요. 포함삼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중국으로부터 유불도를 받아들여서 종합했던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아주 이게 무릎을 치면서 아주 대단하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그대로 모군도 받아들입니다. 여기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난낭비성은 요거 8글자가 최고예요. 포함삼교 첩하군생이에요. 포함삼. 그걸 해석하려니까 당시 중국에 있는 보편적인 사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까 어떤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최치원 선생님이 오늘날 계시다면 여기다 기독교도 넣었을 거라고. 기독교와도 통할 만한 사상적인 체계가 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능화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더 나가서 이 포함삼교가 아니라 포함백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모든 종교가 잘할 수 있는 아주 원상이다, 못자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풍류에 대해서 유불선 삼교로 해석하는 거라면 요게 실제 생활의 현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능을 하냐 이거를 첩하군생 이게 넉자로 해놨거든요. 군생을 접하면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유교식으로 교화라고만 하는데 그러면 죽어버려요. 이게 화자가 죽는다고. 화가 교화만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큰 틀에서 이게 변화거든요. 예. 근데 접자는 우리말로 만났네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럼 이게 죽어버린다고. 이게 접하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의 접신 강령할 때 접신 정도의 강도가 높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요게 체고, 요게 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요게 기가 막혔으면 동학을 만들어 놓고 최재우가 포주, 접주, 동학의 교단이 그러잖아요. 거기도 따다 쓴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그거 따다 쓴 거예요. 자, 성인은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 시에 나와요. 홍범구주가 촘촘하게 천하를 비춰주지만 당시에 친히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야, 이거 보세요. 응? 이 가르침은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다 배우지만 우리나라는 기자가 와서 친히 해줬단 말이에요. 친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 예. 여기 천부경입니다. 이제 천부경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각골문으로 된 이제 이건 아까 이 표지도 나왔잖아요. 예. 이거 발견된 대로 이 후손이 굉장히 횡행을 당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아야, 요새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거 갖고 있지도 못하겠더라고. 자, 예? 요거 이제 각골무로 된 천부경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자, 천부경에 대한 신채호 선생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끝에 가서 서적의 진위와 그 내용의 가치를 판정할 안목이 없으면 후인이 위조한 천부경 등도 단군왕금의 성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단칼에 부정을 했죠. 그 사람이 위조했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채호 선생 이런 말에 대해서 그 벽초 홍명희 아시죠? 아시죠? 그분의 아들이 역사학자 홍기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친구인데 신채호를 길이 까버려요. 신채호 선생은 특별하게 자기가 전공하고 다니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또,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고대의 진기한 책을 태워버린 때, 이서를 조장하는 일은 별로 없었으므로 근래와 천부경, 삼일경 등이 처음 출현하였습니다. 누구의 변박도 없이 고소로 인정하니까 이게 다 이제 부정하는 거죠, 이게. 조선 상고사에. 신채원의 역사관에 대해서 배타자존, 남의 것을 배척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관념론적 역사관이라 규정하고 배타자존의 선입견에 들려서 그의 저작도 진정한 조선사와는 거리가 있게 됐다. 이게 무슨 고증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막 우격다짐으로 말이죠. 막 분하다고 막 이런 선악들을 함부로 대한다 이 말이죠. 이게 단죄는 창달 건쾌한 동시에 다분 감정에 달리는 문장의 소유자다. 시원시원한 항인데 전부 다 이게 막 감정 섞인 그런 말이다 이거죠. 함부로 아무 영역에나 틈이 파여 아무 들어가서 말이죠. 임의로 독단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그런 내용들 천부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자, 이색과 천부경인데요. 이 모군은 한국 사상의 시원을 단군에서 찾았습니다. 단군이 왜 중요하냐? 단군 사상은 천자, 천선 사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단군, 천자죠.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엄마는 땅을 대표하는 곰녀야, 곰녀. 그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어요. 천자 아닙니까? 여기 천자, 천선 의식이 단군 사상에 들어있는데 이게 천부경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부의 의미를 나름대로 탐색을 하였습니다. 어떤 게 하늘의 뜻이냐, 어떤 게 하늘의 뜻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부의 의미인데 천자, 천선 의식에서 찾은 거예요. 이색은 천부경의 존재를 시를 통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본 뒤 천자의 나라라는 점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천자란 말이요, 중의적인 겁니다. 하나는 그냥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씨라는 거예요. 씨. 이 자가 씨거든요. 씨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씨알. 예. 불교로 말하면 불성, 부처님의 불성과 같이 이제 그 씨알, 부처님이 될, 그 이제 기본적인 성질을 갖다 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본디 천자의 나라는 점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가 보고 연구했던 천부경의 내용이 오늘날 전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니는 단정할 수가 없지만 대개 맥락이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인간 주체예요. 이게. 중세 서양에서는 하늘을 하잖아요. 유물론은 물질을 중시해. 다 그 가운데 인간 쏙 빠져버렸어요. 인간 소외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인간 소외거든요. 한국 사상은 안 그래요. 아무리 하늘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인간 주체가 기본입니다. 천부경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 막 누가 해석을 잘하냐 마냐 이런 거 백날 해봤자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사상이 뭔지를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인간 주체가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 사상의 아주 핵심 가운데 핵심. 자, 이게 모군 선생의 문집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공민왕이 도읍을 옮기려고 했잖아요.
지금의 파주 장단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이제 나중에 공민왕이 피살 당해버림으로써 무산이 돼버렸죠. 그 뒤부터 그 뒤에도 계속 뭐 파주 장단 지금까지도 이제 통일 이후에 통일된 뭐 통일 수도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래 거기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군 선생이 이제 백악산에 호종하면서 짓다라는 건데 백악산은 지금 서울 그 뒤에 이제 삼각산 거기를 백악이라고 그래요. 왜? 바위가 하얗게 생겼잖아요.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던가 봐요. 저기 개성은 지기가 다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를 가는데 이제 백악산에 호종하면서 지었는데 여기에 그게 나와요. 이제 비밀스러운 책 처음 나왔을 때는 귀신도 놀랐겠죠. 이게 다 이제 말하자면 풍수지리와 관련된 비결서입니다. 여기다 돛을 쓰면 뭐 36개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치고 뭐 천자의 나라가 뭐 몇백 년 가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인들 모수가 의심하는데 누가 분명히 밝힐까? 근데 여기 독단여 천부로 개합이라 그랬어요. 이걸 독단이라는 말은 혼자 결정하다라고 새길 수가 있죠. 예? 임금이 혼자 결정하는 것도 독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독단이라는 책이 있어. 몰랐죠? 예. 독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존의 사람들은 홀로 결단했다 해서 그냥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나는 책으로 봅니다. 독단과 천부, 천부는 천부경이죠. 독단과 천부경이 개합, 부절을 맞추기 딱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요 내용이 아주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뭐 이런 게 다 있네. 근데 이게 고전 번역본 같은 번역한 거 보면 독단, 홀로 결단한 것이 하늘과 더불어서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들어맞았다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시가 칠을 지을 때 칠어는 넉자, 석자 그렇게 끊잖아요. 거기에는 맞아요. 잘 맞아요. 네, 거기는 잘 맞는데 보십시오. 독단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꼭 들어맞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마음이면 마음, 하늘의 뜻이면 뜻과 맞은다고 해야지 하늘과 들어맞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넉자, 석자 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시인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앞에 5자, 뒤에 2자 이렇게 끊는 것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내가 한시를 짓는 사람이요. 내가 한시집을 5권이나 낸 사람이야. 나는 이건 확신합니다. 독단이 책이에요. 내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독단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천자란 말은 동이족한테 나왔다. 거기 나오거든. 그리고 천부라고 하는 건 경자는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천부라는 말 자체가 원래 원명칭이에요. 예. 장자의 남화경도 남아야 경자는 나중에 붙인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여기 이제 뒤로 보시면 비밀스러운 책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요 대목은 곧 써놨으니까 이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요 내용을 이제 내가 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더니 그날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에서 다 취재를 해갔어요. 막 신문에 크게 났어요. 전화통에 불이 났어. 어떤 사람은 아마 민족 종교하는 사람인가 봐. 잘 봤다는 거야. 고맙다. 또 어떤 사람은 하더니 무슨 의도로 이런 걸 썼냐 이거야.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인인가 봐요. 막 가만 안 둘 것처럼 막 얘기하더라고요. 끊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면 난 더 화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대립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뭡니까 뭐죠 이게? 그게 뭐지? 왜 사람들 막 소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전처럼 네이버란에 들어가면 그거 뭐죠? 인명사전. 그런데 보면 여기 거기 또 빠르게 올리대요. 그게 연구 성과를 빨리 올리더라고. 최화무계에서 이게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인정 안 한다. 예. 독단 여천 부계합이라. 아니 계합이면 계합이고 부합이면 부합이지 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이거 한 글자 이 자리 하나가 얼마나 차지하는 건데 부계합이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2개나 집어넣어요. 그런 말은 없어. 부합이면 부합이고 계합이면 계합이지. 저거는 독단여 천부로 계합이라 이렇게 봐야 분명하다. 자, 비밀스러운 책은 옥룡서입니다. 옥룡서. 그 앞에
시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고요. 도성국사의 비기도참인데 이색이 공민왕 천도계에게 적극 협조했는데 요때 이제 공민왕이 주로 많이 봤던 책이 이건 것 같아요. 거기 이색도 풍수지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비기도참서를 보면은 해동의 고려 땅은 천하의 정기가 한 군데 뭉친 곳이다. 도읍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천하를 지배할 수 있다. 이색의 뭐 이런 시를 보면 중원은 물론 그 주변에 36개국이 조공을 바쳐올 것이라고 한 제례의 참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려가 천자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니야. 묘청의 서경천도론 같을 때 이미 다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제기됐거든요. 그때 다 천자 얘기가 나오는 거야. 천자. 우리는 천자의 나라다. 이 천자 의식이 여기 서경천도론에도 들어있고 이세계 거기도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천자 의식이 어디서 나왔냐? 꼭 바로 천부경의 천자 의식이 나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중국 사람이 쓴 채홍의 독단에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독단이라고 이제 임금 신하들이 사실은 다 도와줘 놓고 임금을 높이려고 임금홀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참동계를 참동이라고 쓰고 태영경을 태영이 이거 원명칭입니다. 경자는 나중에 붙인 겁니다. 남화경을 남화로 하고 이런 게 많아요. 황정경도 경자 나중에 붙인 겁니다. 황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천부란 말이 경자 안 붙였다고 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그게 원래 말이다. 여기에 이제 바로 그 채홍의 독단입니다. 천자는 이적지소칭이라 그랬어요. 중국서 처음 붙인 줄 알았죠? 아니란 말이에요. 부천모지라. 하늘을 아버지로 하고 땅을 어머니로 하니까 천자 아닙니까? 그래서 천자예요. 이런 천자식은 관계토항비도 나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군신화에도 나오고 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이상하게 봤던가 봐. 이 의식이 동이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 천자의 개념이다 하고 나중에 천손의식, 천자, 천손 예?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간단히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아주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천자 천손의식을 천부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알겠죠? 인일삼을 보면 다 숫자로 이렇게 참 그 당시 숫자로 이렇게 한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사람인자 앞에다가 천지인의 각각의 1, 2, 3의 숫자를 부여하는데 인일삼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일이 하늘이니까 사람은 하늘이면서 사람이다. 이게 천자 아니에요? 이게 천자의식 아니에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인내천이라는 걸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위주를 해? 어떻게 이걸 예? 인일삼 하나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1 하늘이면서 3 사람이다. 인내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광 선생님. 아니 그 213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 위에 천일지를 어떻게 적어요? 하늘 숫자 있는데 하늘을 또 하늘로 하면 돼요? 하늘 요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고대 천자 천손의식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여기? 시간 더 있습니다. 예, 모군의 천손의식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빈성에 한 조각 달이 떠 있고 이거 평양성 해가지고 늙은 바위 위엔 천년의 구름이 흐르네 인마는 떠나간 뒤 돌아온 줄 모르니 하늘 자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여기 다른 사람이 이런 말 안 써요. 예. 여기 인마. 예, 부병리. 여기 저 옛날에 그 조천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조천석. 예, 그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밑에 이거 취중가는 이거는 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시황 가운데 쓴 게 아니거든. 정신 멀쩡할 때 써놓고 너무 파격적이니까 취중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선생에게는 여기 선생은 자기야. 선생에게는 손이 있어 월구를 가서 더듬고 달라라.
선생님 발에서 천고를 따라오르네. 선생은 바로 천재의 자손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생각과 행동이 속세의 범인과는 완전히 달랐네. 그냥 거의 자칭전자 수준이야. 그냥 완전히. 그래놓고 취중가. 내가 취했다는 누가 뭐랄까요? 이런 말은 저기도 나오잖아요. 맹자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할 말 실컷 해놓고 전어는 휘지라. 앞에 말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 그러잖아요. 이게 그대로. 인중천지와 심중, 이거 모근 선생의 그 사상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 속에 천지가 들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측면의 천, 물질적인 측면의 치, 여기 들어있어요. 인중천지와 심구천지인데 참 이런 말은 모근 선생밖에 안 써요. 사람의 마음속에 천지가 갖춰져 있다는 말은 아무나 안 써요. 육아문집에서는 심중천, 마음속에 하늘이니, 성중천, 본성 속에 하늘이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와 비슷한 말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이제 성중천이란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추사의 부장란에 나오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모구는 이 말을 갖다가 심구천지라는 말로 또 발전을 시켜요. 사람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천부경에 나오는 인중천지라는 말하고 인중천지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 신비적으로 보지 말고 한국 사상의 원형이 뭔가를 보면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주역에도 보면 천지의 마음은 곧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 사상과 주역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대립과 갈등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최치원 선생이 우리 풍류도에는 유교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또 이분은 또 천자라는 말을 쓰는데 하늘의 씨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가운데 사방한치의 마음이 그걸 방촌이라고 하잖아요. 방촌. 진실한 법. 신명의 혁혁함 이것이 천자라네. 그 정치적인 의미의 천자가 아니고 하늘의 씨알이에요. 요게. 평상시 거동은 항상 조용하거니와 제어를 받아도 잠시뿐 전에 요 밑에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명, 천자라고 하는 거. 이분은 독특하게 신명이라는 말을 써요. 신명난다 그런 말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자에는 씨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씨알. 천자란 곧 하늘이 부여한 덕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명덕 아니에요. 명덕. 명덕을 밝히는 게 명명덕이죠. 이게 우리 사상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늘이 부여한 명덕이 있게 사람은 평상시에도 항상 거동이 조용하고 여기 보십시오. 평상시 거영은 항상 조용하지만 제어를 받아 잠시뿐이라 막 누가 뭘 못하게 하더라도 그걸 언제까지 가둬둘 수 없다 이거죠. 그건 안 보이니까 아무리 막 감옥 때리고 막 감옥 속에 가둬도 그건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 가만 있어봐. 여기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더라도 잠시면 본심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명덕을 밝히는 건 명명덕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천자, 하늘의 씨알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교로 가면 불성이에요. 불성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삼일신고 이것도 다 부정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이게 이런 게 가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짜냅니까? 못 짜내죠. 제주 있는 사람 짜보라고 해요. 못 짠다고. 여기 자성구자 강제 인해라. 저마다의 본성에서 하늘 씨알을 찾아라. 성중천 아니에요 이게. 추사 선생님의 성중천이지. 본성에서 하늘을 찾으라. 딴 데다가 찾지 말고. 기독교는 저 먼 데서 찾잖아요. 초월적인 데서 찾잖아요. 동양에서는 진리를 갖다가 사람 마음속에 찾아요. 예? 또 그렇죠. 근데 특히 한국 사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딴 데서 찾지 마라. 자, 천부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예. 자성에 대한 바로 인식이죠. 그 기본 바탕에 바로 천부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과 하나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유불도가 다를 바가 없죠. 같죠.
여기서 천인합일이니 천인무관이니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과 하나가 될 때 다른 사람, 타자 역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 여기서 바로 만물 일체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범위를 넓혀가면 만물이 일체가 된단 말이죠. 이 대목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과 성리학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참 너무나 이색 선생의 그 특수성은 뭐냐면 성리학을 해요. 근데 한국의 고유 사상과 고대 사상과 성리학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성리학을 해석을 하니 이런 분은 유일무이합니다.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색은 성리학의 논리가 우리 고유 사상에 이미 들어있다고 본 것 같다. 인간 주체를 강조하는 이색의 사상은 멀리 우리 고유 사상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가깝게는 6.25 성리학에서 꽃을 피웠다고 할 수가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색의 성리학 그러면 다 중국어만 얘기한 줄 알죠? 내용을 보라고요. 이게 다 우리 사상을 가지고 성리학을 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최치원 선생이 포함 3교 접하고 생활할 때 우리 풍류 속에 유교적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같죠? 예, 그렇게 보면 이색 선생이 최치원 선생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실제로 여기다 썼습니다. 여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뺐습니다만 최치원 엄청나게 존경하고 그다음에 그 사상을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근과 최치원 그리고 이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태어나 활동했던 시대는 다르지만 그 취향이나 기풍은 이 세 사람이 거의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옛날 표현으로 이대 동풍이니 이대 동친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 상고사의 도맥을 전수한 전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예, 근데 이쪽 민족종교 쪽에서는 아주 그 행천 이암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이분은 유불도 3교의 두루 밝은 학자였는데 만년에는 선의 세계에 침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의 세계에 침잠했다는 것은 역사책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데 고유의 선맥을 찾았던 얘기는 역사책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부정하는 책에만 나오거든요. 우리 고유의 선맥을 찾아 수행한 것으로 전합니다. 이분은 단군세기의 저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암은 기자조선을 인정을 안 해요. 기분 나쁘다 이거야. 외국인이다 이거야. 벌써 통이 모금보다 작아. 이게 벌써 국적을 따지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 인정을 안 해요. 기자조선을 인정한 이 세계 역사인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역사인식에서 중요한 차이는 영향력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예. 여기 이암이 강화도 사람 아닙니까? 예, 거기 가면은 이제 해운당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이제 유업이가 있는데요. 예, 단군세기의 산실이라고 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팽이 짓고 계신 양반이 제 은사입니다. 예, 유승국 선생이라고 한국 철학의 대가죠. 예, 그 한국 철학으로 유일한 그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십니다. 예, 이분에게서 내가 한국 철학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장차 네가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도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평소 이제 이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사상비명을 역조라고 그걸 던져준 것도 이 선생님이 한 거고 그전에는 나 최초는 잘 몰랐어요. 예, 목은 이 선생 잘 공부해 두어라. 사상이 아주 높다. 그 말씀만 했어요. 그 말씀만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이거 갖다 주면 다 틀렸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아니요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선생님 말씀 듣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닌데 뭘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다 얼추 그냥 비슷하게 1시간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15분에 딱 맞춰주시네요. 아 우리 그 선생님.